자, 얘들아, 여기다가 세태소설이라고 일단 적고 시작하자. 세태소설이 어떤 거야, 얘들아? 세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하는 현실 고발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비판하고 싶었냐? 이 무엇을 현실 고발, 무엇을 비판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제를 적어야겠죠? 자, 거기다가 써. 획일화된 도시 문명 속 인간 소외. 주제는 기본으로 외우고 가야 돼. 근데 물론 우리가 고2 정도의 짬밥이면 글을 읽고 아, 얘가 뭘 비판하겠구나 라는 느낌은 바로 잡히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물론 보기도 힌트를 받을 수 있지만 제목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 제목에서도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긴 했잖아, 그치? 고2 모의고사 보면서 이 주인공 애가 권고사직을 당해서 쫓겨나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똑같은 모양의, 자, 거기다가 써. 똑같은 모양의 주택단지에 들어선 거야. 야, 오는데. 근데 얘들아, 똑같은 모양의 주택단지라고 쭉 얘기를 하네? 이게 뭘 상징하겠어? 아까 주제에서? 그렇지, 획일화된 사회. 획일화다는 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누군가도 튀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공은 길을 잃어버려. 구분하기가 힘들어져.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한 집을 골라서 집을 들어갔지만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야. 근데 결국 이 자기 집이 아닌 곳에 들어갔으니 얘는 도둑으로 또 오해받아. 이렇게 경찰서까지 끌려가고.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공간을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못 찾고 막 경찰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소외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여기서 헤매므로써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고 가면 너네가 편하니까 헤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소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주제가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소외감이구나 라고 읽어내시면 돼. 쉽지? 그러면 얘들아, 이 김명왕은 가만히 있었던 애가 아니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현관 앞에 일부러 발자국을 만들어. 그래서 나의 공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거든? 근데 획일화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행동이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자. 1950년대 체크. 자, 노동자는 어떻게? 기계에 예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계처럼 취급되는 거야. 기계화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노동자도 건물도 모두가 획일화가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이 부적응을 드러내는 애들이 있을 거야. 소외감과 부적응을 느끼는 애들이 있을 거야. 특히 노동에 쏟은 애정이 경시된 도시 노동자는 노동에 쏟은 애정이 경시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노동을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으면 부자가 돼야 돼. 적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 노동자들이 이때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에 대한 취급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무력감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라. 새벽부터 나가서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그게 무력감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획일화된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아까 말했지. 추구하려는 의지는 뭐였다? 어떻게 했다? 현관문 앞에 발자국을 계속 만들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자, 김기 사장의 인격이나 기술을 우리 사회에서는 믿고 맡기었소. 한 회사라는 것은 그 회사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 우리 회사가 환도 후 재건에 있어서 환도에다가 체크해봐. 단어를 모를 것 같아서. 환이라는 건 뭐야? 환도가 무슨 말일 것 같아? 다시 되돌려 받은 거야. 자, 1950년대라며. 뭘 알아야 돼? 시대적 배경. 서울을 다시 되찾은 후에 재건에 있어서 얘들아, 이게 시대적 배경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후에 다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재건에 신경 썼었구나. 근데 이 김기사라는 인물은 그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파트야.
알겠지? 그러나 금년 3월에 들어 발전기와 23호 인쇄기 고장에다가 밑줄 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자, 분명 이 김 기사는 그래 인정받아야 돼. 우리 회사가 6.25 전쟁 이후 서울을 다시 되찾고 나서 다시 재건할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 김 기사는 그래도 영웅적인 인물이었어. 이때까지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치명적인 타격 때문에 어떻게 한다? 너 잘라야 돼. 여기다가 써. 해임 이유. 이게 바로 자르는 이유야. 그러니까 너의 공로는 인정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발전기와 이 인쇄기가 고장났지 않냐. 자,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 기계를 다루는 기사장의 책임. 그래서 뭐야? 너의 책임이다. 자, 기사라는 것은 기계의 고장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다.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직책이라고 회사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고장의 수리가 2, 3일 멀다고 해서 또 고장이면 결국 기사는 고장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기사장에 져야 한다면 현명한 기사장은 자기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민망한 말을 하지 않고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 알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 것 같아? 지금 막 삥삥삥삥 돌려서 지금 결국에는 네 책임이야 하는데 야 네가 계속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 현명한 기사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민망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할 거야 라는 건 민망한 말이라는 게 뭔데? 그렇지. 그러니까 사직을 권고, 이걸 줄이면 권고사직이라고 하거든. 권고할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우회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사직을 권고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망한 말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회사의 고충을 결국에는 뭐 해달라는 거야? 이해해달라. 네가 잘리는 이유에 대해서 너 충분히 받아들여라. 네, 알았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 그럼 사장이 이 말을 듣고 나와 전기실에 의자에 침울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이제 걷잡을 수가 없었대. 자, 기사로서의 패배감이 머리를 쳤다. 자, 기사로서의 패배감이다. 밑줄. 얘들아, 패배감, 감정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거 정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시를 서술자가 했다. OX? 그러면 얘는 시점이 뭘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서술을 하면 우리는 이건 전지적 작가라고 했어. 자, 그러나 사직원을 썼다. 이미 이해한다고 말을 했잖아. 그치? 사직원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 이해했다. 알았다라고 어떻게? 해임을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사직원이 뭐였어? 응? 사직원. 사표. 자, 그러면 사고 전에 고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윤리의 세계. 그는 이것만을 생각을 했대. 기사장으로 사고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사정은 공장마다 자가 발전기를 놓아야 하는 현실. 얘들아. 우리나라 전기사정은 공장마다 자가 발전기를 놓아야 자, 너네 집에 전기 발전기 있나요? 자가 발전기. 근데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때 시대적 배경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써. 열악. 이때까지는 좀 열악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나라가. 자, 이 공장의 총 마력은 100마력이 조금 넘는데 야간 조업과 정전에 대비해서 자가 발전기를 설비하지 않을 수가 없대. 회사에서 막대한 금액으로 출력 반쪽을 수입했대. 사실 이렇게 되면 제2종의 전기기사를 채용해야 된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기기사를 따로 채용해야 하는 거였어. 왜? 발전기가 하나 더 들어왔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전기기술을 믿는다면서 맡긴다는 것이었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책임을 전가한 거죠. 무리한 인사 배치. 인사는 이제 인력들을 얘기하는 거야.
무리하게 거기다 넘긴 거야. 그는 하는 수 없이 전기실 책임도 맡기는 맡았으나 그러니까 얘는 방법이 없어. 일개 직원일 뿐이야.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책임을 맡긴 맡았으나 전기에 대해서는 기계과 출신으로 상식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야 얘는. 전기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인쇄공장의 요만한 전기시설쯤은 그의 기술로 감당을 못할 바는 아니었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화할 수는 있어. 소화는 가능해. 내가 그 업무를 소화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 역량은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있긴 한 거야. 전기기계에 있어서 우기라는 것은 가장 고장이 나기 쉬운 시기래. 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 거죠. 금년 따라 교과서 인쇄기에 눈비가 그치지 않는 우기를 만나 습기로 인한 것인지 모르나 발전기와 인쇄기 모터에 고장만 났대. 하루는 단상교류로 인해서 인쇄기 모터들이 우우 비명 지르면서 연기를 내면서 타버리고 말고 즉석에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었대. 근데 사흘이나 걸렸대.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구나. 사나흘 걸리고. 그런데 김명학 씨만 사장과 공장장은 이 사실을 알아 몰라? 잘 몰라.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김명학 씨만 왜냐면 얘가 이제 김기사거든. 얘만 원망하는 거야. 왜? 얘가 책임자잖아.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왜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는 거죠. 여기다 다 모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동력의 샘상용 원칙을 설명하고 공정 밖에서 합선이 된 건 어찌할 수 없는 고장이라고 변명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럴 때마다 이유를 설명해줬어. 고장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사장과 공장은 구구한 그의 변명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체크해봐. 자, 봐봐.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보기 지문에서 너네가 살짝 이해가 안 됐을 법한 내용이 선생님, 노동에 쏟은 애정이 경시된 도시노동자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위에서 어떻게? 나 상식 없었어. 하지만 감당을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무리한 일을 줬는데도 난 어떻게 했어? 열심히 도맡아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도 정말 열심히 해줬어. 근데 그거를 뭐라고 취급하는 거야? 그의 변명으로만 취급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 무시당한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보기 있는 거 그대로 좀 쓸게. 노동 애정 쏟은 애정에 대해서 어떻게 경시해버리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게 뭐 어쨌든 고장 났잖아. 이렇게 알겠지? 너 어차피 그거 변명하는 것 뿐이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봐주지 않아. 이러한 고장이 일어난 후 얼마에 또다시 발전기에 또 타버리고 막 계속 문제점이 생기고 있죠.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고장의 원인은 과열로 인한 고장이 아닌가 생각했대. 그래서 냉각을 위해서 큰 창을 2개나 내게 했대. 자, 큰 창을 2개나 내게 한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위에서 생각할 때 과열 때문이다. 그래서 냉각을 하자. 그래서 창을 냈대. 근데 또 탔어. 그는 야간 종업을 싫어했대. 그날 조수에게 야간 종업은 야근이야. 6시 정각에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밤에 일어난 것뿐이래. 갑자기 때 아닌 모진 바람에 눈비가 뿌리고 발전기실의 통풍창으로 휘날려간 눈비가 그래서 그 아까 창문이 있었잖아. 그치? 그 통풍창으로 휘날려 들어간 눈비가 결국에는 문제가 된 거죠. 과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조수는 발전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전기실 자기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조수라는 애가 어떻게? 졸고 있었잖아. 업무를 태만하게 본 거죠. 발전기가 완전히 다 타버린 후에야 이걸 발견해. 성심성의를 다해서 기계와 살아왔으나 자, 그러니까 얘가 아까 말했잖아. 진심을 다해서 노동에 애정을 부어온 인물이야. 기계는 기계대로 고장만 내. 자,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면직까지. 이게 무시받은 태도야. 경시받는 태도야. 이거에 대해서 취급하지 않잖아. 사측원을 쓰고 의자에 일어나 인쇄공장으로 들어가 제1호기에서 30여 하나씩 바라보며 이 인쇄기의 고장은 어디 나고 인쇄가 어디가 약하고 기계만 응시하면 지나갔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괴물들로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덮칠 것 같이 노려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고독을 느낀대. 아, 이게 기계화된 문명화된 이 속에서 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장면인 거야. 매일같이 매 만지고 저 인생이들이 다시 대하지 못한 차가운 고독에 절박해온가. 왜? 나는 애정을 부었지만 결국 버려졌잖아. 고독감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느끼는 거야. 이 공장의 일체가 자기에게 저기를 갖고 조소하고 무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공허하게 하는 것일까. 얘의 내면에 대해서 심리를 계속 서술하고 있는 거야. 그는 사직원을 내고 모자를 들고 나면 자기의 이 시간을 무슨 행동으로서 자기의 공허한 감을 메우려는 충동이 있었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무력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왜 무력감을 느낄까? 보기 지문에서 얜 기계에 예속돼 있잖아. 기계를 못 만지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 거야. 알겠죠? 무력감인 거겠죠. 일자리를 알아보게 외출했던 김미영은 귀가하던 중 자 아까 말했던 제목하고 또 똑같이 생긴 주택들 사이에 자기 집을 착각해.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가. 결국에는 유치장에 보내. 자 얘는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 사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 진짜 애가 자기 집을 그러니까 이미 이 획이랑 똑같은 사회 속에서 얘는 자기 집을 못 찾을 만큼 이 획일화된 사회가 자기는한테 너무 낯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눈을 감고 갔던 김명학 씨는 이제 눈을 떠. 틀림없는 자기 집 앞이라고. 그 자기 집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제목의 213호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곳간으로 나가 삽을 들고 나와. 그리고 어떻게? 발자국을 내어놓고 하나하나 파내고 있어. 왜? 왜 한다 했어 아까? 자기 그렇지. 차별화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해해 못해? 이해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은. 근데 영문인지 모르고 이런 남편이 이제 슬프게만 보여. 그러니까 계속 개별성을 추구하려는 행동들을 계속해. 사람이 돌기도 한다더니 정말 돌았수? 라고 이해를 못해. 의도 파악도 못해. 그 남편은 가열 연민만 드는 것 뿐이야. 그리고 식칼을 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놀래지. 그리고 막 현관문 손잡이 금방을 막 깎아내. 왜 깎아내? 계속 차별화하는 거야. 개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이해가 됐나요? 마치 일본의 빨래판 모양의 손잡이 부분을 막 깎아내고 파내는 거래.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막 쓸어봐. 눈을 감고. 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이해됐나요? 이제 쉽죠? 이 작품?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